반도체 주가 급락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PC만의 수요가 시장을 반도체 업황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또는 다른 업종들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늘리실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가가 빠지니까 목이 다 메이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아마 패닉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주인분들. 일단 많이 불안해하실 텐데 일단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반도체 관련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죠. 일단 지금 반도체 비중 줄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워낙 외국인들이 무식하게 매도를 해요, 지금. 네, 뭐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저도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으로서 8월 초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은 좀 안정권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급반전을 했거든요. 그 시작점이 반도체 업종의 부정적인 시각,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실적에 대한 불안, 여기다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들이 단기간에 쏟아지면서 좀 매도가 충격이 굉장히 세게 들어왔고 주가 레벨도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대에서 줄여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중이 별로 없으신 분들을 또는 다른 업종들의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늘리실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요일인데요. 장중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반도체 전체 업종의 비중이 시가총액이 40조가 줄었습니다. 40조. 네. 엄청난 이게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단 3일, 4일 만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근데 40조라고 한다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좀 가늠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좀 제가 자료를 적어왔는데요. 올해 반도체 업종 전체의 영업이익 전망이 66.3조입니다.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81.4조.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올해 반도체 이익이 20조, 내년 이익이 20조 감익이 된다고 가정을 해야지 리즈너블한 가격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실적 전망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실적 전망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내년 전망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많이 빠져봐야 하이닉스가 8조에서 10조 그리고 뭐 삼성전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반도체 업종의 최근 단기 급락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19.5배 밑으로 내려왔고 그렇게 본다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직전보다도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코스피보다 저평가 정도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마이너스 15%. 코스피 밸류에이션보다도 15% 더 낮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단기 급락의 강도라든지 폭이라든지 또는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절대적인 수준, 상대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본다면 충분히 저평가적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줄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적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조금 비중 확대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많이 상하신 분들 기관에서는 계속 반도체주 사라고 좋다 해서 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좋냐. 근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더 이렇게 사라는 이야기를 하면 화난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계속 반도체를 좋게 본 전략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그쪽 그리고 기관 쪽의 수급들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동안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이었다가 7월 달부터 매도가 다시 강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클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 선물 매도가 많이 출회되게 되면은 선물 시장은 저평가되고 그리고 현물 시장은 고평가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가 발동이 되는데
가격이 낮아진 선물을 사고 가격이 높아진 현물을 파는데 이걸 바스켓으로 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걸 팔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기계적인 매매에 의해서 그걸 트리거로 잡는 것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최근 보시면은 외국인 선물 매도가 7월 달에도 굉장히 뭐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최근 들어서도 조 단위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나 이런 쪽에서 사지 않는 이유 또는 오히려 더 매도하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얘가 나쁘니까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 매매, 기계적인 매매가 좀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몇 달 동안 코스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타이밍을 잘 잡아드렸으면 좀 더 싸게 살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정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가격 조정은 상당 부분 전개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너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에서 비중을 늘려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하반기 중에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하는 근거,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그렇게 네. 매도 리포트가 나왔죠. 네. 거의 뭐 8만 원대로 확 후려쳤는데. 네. 근데 재밌는 건 또 골드만삭스는 17만 원 그대로 유지를 그대로 했단 유지하고 말이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을 보고 같은 상황을 보면서 왜 같은 그 외국계 증권사인데도 왜 시각이 이렇게 다른지. 그거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데에 대한 포인트가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CLSA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 PC DRAM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전망도 크게 떨어뜨리고 목표 주가, 투자 의견도 다 하향 조정했는데요. 반대로 골드만삭스라든지 최근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PC만의 수요가 시장을 반도체 업황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 전체 반도체 비중에 있어서 15%가 PC 쪽인데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서버 수요라든지 이런 쪽들이 있기 때문에 PC 부분의 수요가 좀 일정 부분 떨어지는 것은 맞지만 다른 쪽에서의 수요 모멘텀도 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재고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 쪽에 있어서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문제 같아요. 궁극적으로는 재고가 많은데 뭐가 문제냐, 수요가 좋은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기 때문에 수요 쪽에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좀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뭐 탑다운 측면에서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6월 달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을 보면은 여전히 IT 기기 가전 쪽의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변화를 본다 하더라도 최상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반기, 4분기 또는 내년에 대한 수요를 걱정한다? 저는 조금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이익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뿐만 아니라 내년 2022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 전망과 이익 전망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올해도 좋은데 내년에도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수요에 대한 부담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대한 근데 불확실성들이 조금은 과도하게 반영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물렸던 것은 최근 보면 현물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로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디램 가격들이 현물 가격들이 떨어지는 부분들까지도 이거 보니까 이쪽에 무게감이 더 실렸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최악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40조가 떨어진다. 그건 좀 과도한 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시간을 두고선 바라본다면 아마도 시장의 흐름들이 다운사이드 리스크,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빠질 리스크보다는 이게 갑작스럽게 튀어오를 만한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생길 만한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정말
공포스럽게 빠지고 있지만 갑자기 그냥 다시 급하게 반등할 수 있는 뭐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은 7월 말 8월 초를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가 요즘 세미나나 다니면서 용수철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철이 탄성이 약해진다면 작은 악재에도 무너져 버릴 겁니다, 시장이. 그런데 지금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성장 전망이라든지 이익 전망이라든지 이번 주에 발표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전반적인 흐름들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을 했거든요. 펀더멘탈 변수들은 계속적으로 좋아졌던 그림에 있어서 용수철의 탄성은 계속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강해진 탄성의 용수철이 튀어오를 때마다 이걸 억누르는 힘들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거든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억누르는 힘이 잠깐만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팍 튀어오르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8월 초에 나타났던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여지는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공이 확 떨어졌다가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그 바닥을 다져가는 과정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단기 대응에 있어서는 반등 시 매매 전략을 짜나가면서 좀 평단가를 계속적으로 낮춰가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 여기서 더 떨어져서, 그러니까 용수철이 탄성이 약해져서 무너지기보다는 텐션을 갖춰간 상황에서 억누르는 힘에 의해서 쭉 눌리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 불확실성 변수가 좀 완화만 된다 하면은 이 변수들이 딱 튀어오르는,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제 방송하는데 삼성전자 이 하이닉스 투자자들이 너무 공포에 질리다 보니까 살 때와 팔 때를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가 아는 분 한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전업 투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투자를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기는 직장 생활하는 입장에서 적립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게 본다면 좀 긴 호흡에서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셔서 어떤 한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다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워낙 많아서 지금 반도체 업종이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데 그 피해를 계좌적으로 손실을 그대로 받아하신 분들은 조금 차트를 한번 놓으시고 반도체 KLX 반도체 지수라든지 뭐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쪽들을 보신다면 조금은 지금은 200개월 이동평균선에서는 아직 멀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에서의 추세는 무너진 건 아니다. 근데 단기 급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도 차트를 그려보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간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콜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바닥이 어딜까에 대한 고민들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 주가가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많이 불안한 모습에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반도체 주가 급락 그리고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지금의 손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들에 따라서 유연하게 매매 강도를 조절해 나가신다면 평단가를 계속 낮춰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꾸준히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하시고 좀 비중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이야말로 좀 반도체 업종을 좀 적극적으로 살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말을 하면은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해가지고 더 이상 살 돈이 없다. 네, 맞습니다. 계속 사와서 살 돈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방송 전에 얘기한 거 팀장님도 뭐 이번에 질리셨다며요. 저희 애널리스트는 솔직히 주식 매매하는 데 굉장히 많이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퇴직연금 쪽에서 ETF 매매를 하는데,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저는 반도체 ETF에 거의 모든 게 들어가 있을 정도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도체 ETF의 비중이 적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인터넷 이런 식으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도 그쪽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퇴직연금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반도체 업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을 정도로 최근 급락 과정을 좀 비중을 확 실어버리는 기회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저도 뭐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 인터넷이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많이 올라서 그쪽 비중을 좀 일부 줄이고 반도체 업종의 비중을 확 늘려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저의 지금 현재 계획은 반도체가 반등을 할 텐데 여기서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좋았던 업종들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업종이 반등을 하면서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줄였다가 물량을 줄이고 네, 줄이고 다시 줄였던 2차 전지나 ETF, 2차 전지나 인터넷 쪽이 좀 더 늦고 자동차나 예, 그런 식으로 비중을 계속적으로 조절해 가면서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간혹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들고 있는 사람의 입장과 그쵸.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 많이 다르다. 내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면 정말 지금 투자자 마음 쫄리죠. 네.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고 마이너스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급해져가지고 불안해서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이나 아니면 비중이 적은 사람 입장에서는 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또 이게 매수 타이밍으로 보기도 네. 하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오늘도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마이너스 앞자리가 막 바뀌는 게 보이면서 내가 잘못 판단을 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콜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지금 워낙 환율 그리고 뭐 업황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비중을 유지하고 웬만큼 떨어져서는 제가 그 퇴직연금에 있어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저 같으면 반도체하고 인터넷하고 2차 전지 비중을 더 줄여가지고 반도체 쪽을 더 떨어진다면 그쪽에 확 실어서 제로로 만들고 여기 100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그 말로만 듣던 몰빵.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 종목에만 많이 투자하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서 좀 많이 올랐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고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차원에서라도 반도체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가신다면 반등하는 과정에서 조금 수월하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외국인이 뭐 거의 2조 가까이 네. 매도 2조가 넘었던 장 초반부터 조 단위를 팔기 네. 시작해가지고 계속 매도 규모를 늘려가고 있죠. 네. 그걸 다 어쨌든 개인들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 이 정도 1.5% 주가지수 하락으로 버틴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저는 이런 흐름에 의해서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옛날 같으면은 외국인이 2조를 팔았다면 한 3, 4% 빠졌을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를 하고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걸 받쳐주는 매수 주체가 연기금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속절없이 무너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수급 여건이라든지 수급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 없다면 저 같으면 코스피는 지금 이미 3천 밑으로 훨씬 밑으로 내려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서 못 간다, 많이 사서 못 간다 했지만, 결국에는 뭐 올해 1월,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 달에 코스피는 다이렉트로 1000포인트가 오르는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 주역도 개인 투자자분들이었고 여기다 엣지를 줬던 게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이 과거처럼 조단위 순매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장은 막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코스피가 다이렉트로 3280선, 70선을 넘어섰던 것도 외국인이 뭐 많이 사긴 했죠. 그런데 많이 사긴 했지만 그 밑바탕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적극적인 순매수에 의해서 유동 물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100을 가지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매 공방을 했던 상황에서 지금은 98, 95, 93, 92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주가는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에 의한 하방 압력은 좀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안전해졌던 든든해진 힘, 그리고 반등을 할 때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변해도 반등을 하는 힘은 더 강해진 그런 투자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전개되었던 일련의 상황들이 조금만 진정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반등의 여지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7년도에도 틀렸던 모건 스탠리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던데 2017년에도 처음으로 그때 반도체 업황 너무 좋을 때 네. 이런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네. 뭐 삼성전자를 뭐 5%인가 네. 급락시켰던 네, 적이 맞습니다. 있었다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였더라고요. 네, 그렇긴 한데 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번에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과도한 하락, 외국계 증권사들의 매도 리포트와 맞물린 대규모 순매도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서 본다면 뭐 외국인 투자자들의 뭐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달라붙은 네, 그런 것들이 좀 수급의 변동성을 좀 증폭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주가도 좀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반도체 업종의 하락률을 보면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었을 때 여기다가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굉장히 극심했던 수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도체 업황이 결국에는 완만한 우상향 그림을 가는 과정에서 올해 4분기, 내년 1, 2분기에 슬로해질 수 있다는 그림에 의해서 시장이 이 정도 충격을 받을 것이 맞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자라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투자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 4분기, 1, 2분기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면 굉장히 불안한 흐름들이긴 하지만 작년부터 이어져온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의 큰 흐름들을 본다면 아마 이번 내년 4분기, 올해 4분기, 내년 1, 2분기 둔화의 흐름들이 오히려 저는 그 다음 사이클에서의 흐름을 타는 데 있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봐야 돼 알겠죠. 근데 그렇죠. 어떤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 반도체 수요를 예측하기, 그러니까 가격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전에는 스마트폰 판매, PC 판매만 딱 보면 됐는데 지금은 서버 투자라든지 가격 협상력이 좀 많이 그렇죠. 달라져서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PC 드램 가격의 하락 가지고 모든 것을 예단하기에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니까 좀 업황주에 대해서 저도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이렇게 극과 극으로 깔리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판단하고 결정 내리기가 더 더 어려운 어려웠습니다.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시각을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하는데 좋은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향후 흐름들에 있어서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주가 레벨에서는 더 나쁜 시나리오를 반영을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반영을 할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후자 쪽,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힘드실 것 같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번 주는. 뭐 제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틀렸나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는데 펀더멘탈 솔직히 지금 12개월 전반적인 기업 실적 전망이 바뀌는 건 거의 없습니다. 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를 지나봐야지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좀 쉽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판단 기준을 가져가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어렵겠지만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시간은 우리 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일단 이 주식 시장이 상승세로 가는 이 전반적인 강세장의 흐름은 달라진 건 없다. 네, 맞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물론 갑자기 불거진 이 반도체 관련된 네. 이 문제, 피크아웃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은 잘 해결될 것으로. 해결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이 트렌드를 다시 따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건 반도체 수요는 뭐 지금 전기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수요가 네.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이야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네. 이 부족하다는 오히려 쇼티지에 대한 얘기만 해오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참. 이 전망의 근 시작점이 된 트렌드 포스라는 데의 전망치를 보면 3분기까지 반도체 가격이 오른다예요.
그리고 4분기에는 전망치가 5% 이상 하락한다가 아니라 전망치가 0에서 마이너스 5%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악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5% 정도의 영향력인데 네. 그게 이렇게 큰 이게 이제 내년 사이클에 대한 걱정들을 사들어가기 시작하면서 2022년 전망에 대한 불안, 실적 레벨 다운 이런 부분들을 자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내년 실적이 40조가 감익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거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고 이제 보시는 분들마다 이제 자신이 정하는 어떤 판단을 결정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팀장님은 반도체에다 올인을 노후를 걸으셨군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